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구구는 여기까지인가? 꿈에도 두려운 시나리오, 조국 대통령 경심명부인 담당이 조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 선거 조작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중진국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멋진 나라 국민이 아니라 이제 후진국보다도 못한 형편없는 나라의 국민 시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 언론이 제 역할을 잃어버리게 됐고 사업적 판단에 정의가 없는 나라로 한국인 품격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법과 도덕, 공정이 사라지고 윤리적 혼미, 아미노 상태에 빠져버린 한국 사회 같습니다. 조국 이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한 것도 사라져버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제 정의인 것처럼 공산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회가 한국 사회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신문 헤드라인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전문가 서민 교수 조국 문파 팬텀 조정하는 말라리아 박멸 대상이다 이랬는데요. 상습적 거짓말에 늪에 빠져버린 조국 교수. 더 이상 개변 못 참아 뻔뻔한 거짓말. 서울대 고대 학생들 조국 사퇴를 요구했죠. 검찰 조사로 드러나는 조국 거짓말 연기 대상 수준이다. 윤중공 조국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파렴치한 일이 있었다. 김도읍 조국말 퍼레이드 배우밤치는 메소드급 연기다. 의품 3개의 변호사만 18명 대통령보다 화려한 정경심 변호인단. 횡령 공직자윤리법 등 9개 혐의 메머드 변호인단. 재판 첫날 방어권도 요구.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 의사 국가 시험 실시를 거부한 데 비해서 외고와 고려대, 의전원 등 조국 따른 필기 시험 한번 안 보고 의대생 90%가 거부한 의사고시에 조민은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시에 필기 없이 합격을 한 조국 따른 금수저 전형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조국은 문파 팬텀 조정하는 말라리아 박멸 대상이라고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보면요. 조국 전 장관은 말라리아와 동급이다. 세계보건기구 박멸 대상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팬덤 눈치 보고 조 전 장관은 팬덤을 조정한다. 한마디로 조 전 장관이 문재인을 조정한다는 것이겠죠. 이 뜻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조 전 장관 대통령 되는 것이 문파들의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흑서가 나란히 출간되자 이런 반경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조국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8월 25일 출간돼 이틀 만에 만부가량 8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요. 다섯 명의 이제 필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이 내용에 보면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문 대통령 그냥 아무 일 하지 말게 이렇게 서민 교수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에 참 그야말로 대명사 조국이 되겠습니다. 책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지난 3년간 겪은 나라는 어땠나? 국정을 못해 말아먹다시피 했다. 더구나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시점부터 막 나갔다. 이 가짜로 만든 거죠. 가짜 뉴스 방지법을 자기들이 거꾸로 만들겠답니다. 판사 손보는 법도 만들고 협박을 해댔고 어려운 시절을 겪는 사람은 나쁜 놈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졌을 때 나쁜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좋은 척하던 사람이 돌변하니 무섭더라라고 서민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떤가? 조국은 앞뒤가 다른 파렴치한 기생충이다. 사실 그런 기생충을 찾기가 어렵지만 말라리아라고 본다. 말라리아는 비열하다. 몸에 들어가면 안에 숨어서 힘을 기르다가 잽싸게 나와서 몸을 때려 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뭘 하면 살짝 숨었다가 또 조용해지면 다시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리고 백신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왜 말라리아를 꼭 박멸해야 되는 절대 질환 하나로 뽑았겠는가? 그것은 바로 너무 비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라리아 동급이라는 것인데요. 문파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이 차기 대통령 돼서 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이고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 전 장관에게 먼저 말하겠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선자임을 폭로됐는데
다시 또 SNS를 하고 있다. 글을 쓰면 문파들은 열심히 받아 적지만 문파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충고죠. 그냥 문 대통령은 그냥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휴가 안 간 것도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뭔가 반박할 때 팩트와 논리로 해라. 반박할 때마다 왜 내 얼굴만 까나? 그거밖에 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대생 91%가 거부한 의사고시 조민은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가짜가 벌써 시험을 봐가지고 표창장 이런 걸 다 이렇게 위조한 조민은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이고, 진짜 시험을 봐야 될 학생들은 이렇게 국가의 문케어에 반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나 이들이 그야말로 보수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그들을 위한 그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것에 누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좀 심각한 사태고요. 자, 조민은 외고, 고려대, 의전원, 조국달 필기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의사가 되겠다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든 필기시험 없이 조국달은 금수저 전형을 했고, 조국달을 의전원 실습 시작에 학생들 비난을 법무를 이루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려면 이 정도는 뻔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뻔뻔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우리 옹호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희망이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공범 적시 조국달, 고대 입학 취소 없다. 입학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이 이렇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로펌 3개의 변호인단만 18명, 대통령보다 더 화려한 정경심 변호인단. 참 끔찍한 일이죠. 상습적 거짓말에 늪에 빠져버린 조국 교수, 그야말로 거짓말의 대명사. 자, 앞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기생충보다 못하는 일침 날렸던 기생충 전문가 서민 교수가 이번엔 조국 전 장관을 말라리에 비유했다는 것이고, 신중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파렴치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개변 참지 못해 뻔뻔한 거짓말, 서울대 고대 조국 사태 다시 촛불 들겠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했던 일입니다. 자, 김덕순의 말 동아일보인데요. 문 정권은 조국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에도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말이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실의 엄정함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감추려고 길을 쓰고 사실이 드러나면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사과를 하는 식으로 뒤늦게라도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밝힌 쪽에다 대고 거꾸로 거짓말하고 뒤집어 씌우는 일은 너무나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사기꾼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말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조국딸의 표창장 위조건을 보면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서 딸의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이음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뒤 조국을 바꿔줬다고 5일 언론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 끔찍한 모습을 우리 지켜보고 있는데요. 뻔뻔한 거짓말에 그야말로 탐복할 만한 수준이고, 이런 자들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권력형 압박 은폐까지. 다음날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은 위임이라는 핵심 단어를 뽑아내 총장이 잘못 들은 것처럼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위임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인데, 총장이 전에 표창장 발언권을 위임해 주고도 왜 딴소리 하냐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짓말도 이쯤 되면 사람 잡는 섬뜩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 총장은 조국과의 두 번째 통화를 하면서 위임했다는 보도자를 내라는 압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딱 한 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조국은 배우자 표창장을 위조하는데 그쳤다면 조국은 권력형 압력을 가하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검찰 조사로 드러난 조국 거짓말 연기 대상 수준이다. 참 뻔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꿈이라는 문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떻게 말이 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의 거짓말은 또다시 드러났다. 딸의 조모 씨는 대학생 시절 참가했던 과학기술원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5일째 되는 날 스스로 그만뒀다고 카이스트가 공식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까지도 이게 공식 확인할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을까요? 조 씨가 부산 의전전문대학원 입시에 카이스트 인턴 활동 기간을 3주라고 적어낸 것인데요. 청문회에서 2주간 출근했다고 주장한 것이 모두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입에 벌리면 다 거짓말 같습니다. 그런 글자를 문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입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억지를 가지고 조국을 장관에 임명했죠. 그리고 그 뒤로 조국한테 미안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그야말로 뻔뻔한 자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권과 방치, 불공정이 지난주까지 망측한 조국을 코앞에 앞세워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방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대통령을 쪽으로 부르셨다. 조국 씨로 거짓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DNA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정을 위해 작은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게 얘기하는 것이 386 운동권의 정서라는 것인데요. 서강대 교수는 조국도 몸담았던 유토피아를 꿈꾼 20세기의 모든 진보적 변혁 운동에는 독특한 집단 심성이 있었다며 큰 정의를 위해서는 작은 정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정서가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재가 엄혹한 정치적 탄압 아래 민주화 운동은 동력을 잃지 않게 해서 큰 목표를 집중하며 때로 거짓말도 불사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형태가 조국 사태로 나타난 분석이고요. 그러나 무엇이 큰 정의이고 무엇이 작은 정의인지 누가 누구를 마음대로 정한단 말인가. 과거 소련 공산당기까지 프라우다가 사회주의 조국 모국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부르며 주사파가 됐고 사회주의를 공부했던 좌파 역시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만 큰 정의이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한다면 대체 무엇이 정의란 말인가? 주류 세력 교체와 영구 집권, 한반도의 평화 번영, 아니면 북한 김정은과 핵과 동거하는 낮은 단계의 안보 경방. 한일 갈등 해결은커녕 이를 빌미로 한일 군사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고도 청와대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짓말을 치명적 도덕적 문제로 보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문 정부의 거짓말이라고 단언한 것은 그야말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에 무슨 일이 생겨도 국민은 감쪽같이 속을 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아진다면 소주성을 밀고 나가는 것도 거짓말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대통령이 7월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성공시키라고 하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거짓말하고 맹 비난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려는 유권자의 의지와 능력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토론처럼 거짓말로 채택된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당에서도 조국 문제를 지적하면 배신자가 되는 punk트는 당신들이 공격했던 파쇼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조국 사소한 거짓말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는, 그러면서 김정은 약속은 철석같이 믿는 괴물 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것인가? 대한민국의 구구는 여기서 끝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도덕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땀 흘린 자가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사회, 자유시장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누구든지 수긍하는 국가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만악의 근원이자 한 치 앞도 더 나갈 수 없는 최악의 사태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